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의 이해와 감상에서 고전의 이해와 감상 제 9강입니다. 세태 소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9강 세태 소설. 여러분 교재로는 17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태 소설은 이제 그 당시 어떤 세태를 풍자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태 소설 중에 이제 삼선기라는 작품이 있죠. 삼성기는 쉽게 말하면 두 명의 기녀가 선녀로 변색이죠. 변색을 해서 이춘풍을 유혹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보통 이 이춘풍이 있고 두 기녀가 있죠. 두 기녀가 있어요. 근데 두 기녀는 이제 남장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춘풍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명문가의 자제죠. 그리고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제 여색에는 초연하죠. 이거를 이제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군자연이라고 해요. 군자연. 군자인 척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두 기녀의 공모에 걸려서 이제 절개를 잃는다는 거죠. 절개를 잃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모가비로 전락을 하는데, 모가비라는 것은 일종의 기생을 어떤 보호하는 그런 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인 그걸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교재로 170페이지부터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자, 삼선기 나왔죠. 도덕군자를 자처하던 이춘풍이 평양 제1의 모가비가 된 과정을 그린 작자 및 연대 미상의 세태 소설. 자, 조선 후기에 사회의 한 측면을 도덕군자에 낳는 이춘풍이라는 인물과 홍도와 유지연이라는 두 기생 사이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풍자적인 세태소설이죠. 판소리 12마당 가운데 가짜 신선 타령이라는 작품과 결구에서 유사성이 논의되기도 하는 작품이다. 개략적인 줄거리가 다음과 같다고 나오죠. 자, 명문대가의 장남인 이춘풍은 벼슬길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독서만 하며 남녀 사이의 성생활을 추하게 여기는 극단적인 도덕군자다. 어느 날 춘풍은 홍제원에서 무관들에게 온갖 비방과 곤욕을 당한다. 이 자리에서 춘풍을 본 홍도화와 유지련 두 기생은 남장을 하고 춘풍을 찾아가서 사제의 관계,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죠. 두 기생은 춘풍과 함께 강산을 유람하던 중 가짜 선녀 행세를 하죠. 춘풍의 절기를 깨뜨리고 자초지종을 들은 춘풍은 두 기생과 더불어 날마다 즐겁게 논다. 이후 춘풍은 평양에 교방을 설립하여 두 기생의 모가비가 되고 두 기생은 수석이 되어 24교방을 거느린다. 세 사람은 평양 대성산에 초당을 짓고 세상의 영욕을 부은 뜬구름에 붙여두고 행복하게 여생을 살아가니 사람들은 그들을 지상 삼선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 책은 두 기생이 가짜 선녀 행세를 해서 춘풍의 절개를 무너뜨린 장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172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는 거기 나오죠. 대성산에 올라가니 평양성이 눈앞에 있고 사면 관망하더니, 그러니까 네 면이 다 잘 보인다는 거죠. 상봉, 가장 윗봉우리에 올라가니 3층 석대를 쌓아놓고 그 옆에 어, 3간, 3칸 정자가 있다는 거죠. 돌로 쌓고 돌로 마루놓고 돌로 우위를 이었으며 극히 정세하고,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이 정세라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거. 자, 지금 나오는 부분은 이제 상당히 배경이죠. 백그라운드를 쫙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생더러 물으니 양생이 주저하다가 말하기를 일이 허타나와 아래옵기 항송하지만 예전부터 전해오는 말이 어느 때 온지 이상한 사람이 내려와 간간히 있다 하옵기로 거민들이 신선으로 지목하오되 보았다는 사람은 없고요. 신라 진평왕이 사방에 유람하다가 이곳에 와서 그 소문을 듣고 석대를 쌓고 집을 짓고 49일을 재개하고
신선을 기다리다가 내려와 이르되 신선을 만나보았다 하고 통수한곡을 배웠다 하며 불면 배군이 불면 흰 구름이 비양, 그러니까 뜰빛자에 떨칠 양자죠. 그래서 공중에 하계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경명왕 때 선녀가 내려와 옥소를 불고 기린굴과 을밀대에 왕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그런 그 산상의 안개가 자욱하면 무슨 소리가 난 듯 했다는 거죠. 달빛이 명랑하면 신기한 자취가 있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선계의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신선이 왔다 갔다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선의 고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선고사. 그래서 이제 202 청파의 그 172쪽의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끝나고 청파라는 것은 듣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침음, 깊이 생각한다. 가라앉을 침자의 그 을푸름자인데 침음이죠. 옛부터 신선이란 말이 있기로 사기에 전했고 조선에도 강원도 고성 삼일포는 삼일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새 신선이 놀았던 곳이란 뜻이에요. 삼일포가. 자, 옛적에 신동들이 내려와 영랑술랑이라 자칭하고 3일을 놀다가 갔기로 지금까지 삼일포라고 붙였다는 거죠. 자, 최고운 선생이 최고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치원을 가리키는 최치원. 가야산에 들어가 화식을 불로 이렇게 하는 그 음식이죠. 먹지 않고 간 곳을 모르기로 신선이 됐다.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신선고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도무지 황당한 일이니 어찌 믿으리오. 석대에 올라가 보니 성면에 바둑판 형적이 은은하거늘 괴이하여 양생을 불러서 보이니 자세히 보다가 아까 소생 등은 들은 대로 아래어 쌓고 한 가지도 숨기지 않았으되 바둑 두었단 말은 듣지 못했는데 신기하여이다. 선생님께서 명공거경댁에 가서 이제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죠. 범절이 그러하니 환각급제와 고관대작을 임의로 하실 터이었고 1등 미색을 방방이 두실 터이오다. 그래서 부기를 부은 뜬구름과 같이 여기고 주색을 모르시나 연하계 인물, 연하계는 밑에 속세라고 나왔죠. 아니시오. 천선이 하강하시와 도를 닦아 도로 승천하실 터이옵기로 소생 등이 번화장, 이것들이 나오죠. 화려한 곳, 번성하고 화려한 곳 속세다. 생장하와 잡념이 가득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속 신선 이야기들을 이제 정말 뭐랄까요, 계몽적인 느낌이 들도록 많이 쓰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74쪽에 보면 두 번째 줄 인세간 인연이 극중하신 고로 인간 세상이죠. 인세 만대의 이름은 유전하실지언정. 계속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선분 신선의 연분은 적으신지라 고명한 인물은 세상에 영의가 없다. 탱조 동방삭과 상산사후와 사마덕조 진도남이 출중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신선이다. 그래서 이제 바둑 2개를 얻었다. 돌틈에서. 이건 이제 설정이 되겠고요. 하나는 푸르고 하나는 붉다 뭐 이런 말 나오고요. 진인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세상 이치를 실현하는 인물이에요. 초월적 능력으로 세상의 이치를 실현하는 인물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용사 전자 같고 예사 글씨는 아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생을 보이지 아니하고 낭중에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죠. 양생을 보았으나 못 본 채 하고 말하기를 선생님께 없어서 이번 행차의 유전 널리 전해야 할 일을 얻어 계신지라 이왕 그 천만민이 보았으되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먼저 찾으시니 평일에 무력이 없고 여기 나오죠. 안목이 아니시면 청구하온 안목이 아니면 어찌 그럴리까. 그러니까
손살이 했다는 거죠. 이 일이 허탄하다.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설하지 말라고 내려왔다. 수일 후에 홍생은 고향에 다니러 가고 유생은 외성으로 책을 얻으러 간다. 그러니까 지금 홍생과 유생은 다 이제 이 두 선비기 때문에 이 여기 나오는 지금 이제 홍생과 유생을 이제 양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양생은 이제 두 명의 선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자, 175쪽을 보죠. 자, 넷째 줄에 보면 인성은 사람의 소리가 고요하고 그 소리가 가까운 듯 하거늘 자연 동심, 이 동심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읽는다는 거죠, 동심. 소리를 찾아 높은 데로 올라가니 분명하다. 당시에 보았더니 오늘날 내 귀에 들리도다. 노적 오연명하니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이슬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슬 노적이니까. 오연명. 그러니까 그 오동나무 잎이 운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이 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쌓을 적잘 썼지만 이 물방울이 떨어진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물방울 떨어질 적. 추풍 개화발, 가을바람에 개수나무 꽃이 핀다는 거죠. 증유학선녀, 일찍이 이제 공부를 한 그런 그 선녀가 있다는 거죠. 취소, 농사놀이죠. 그러니까 퉁소를 불고 그 산에 있는 달을 읊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7월이다. 동엽은 개화는 없다. 그러니까 개수나무 꽃은 없다. 소리도 퉁소소리 분명하고 산에 있는 달조차 밝지만 신선이 어디 있겠느냐. 평양 성내를 굽어보니 몇 군데만 불이 있고 사면이 아주 조용해요. 퉁소소리만 완연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퉁소소리만 완연하다는 것은 신선의 경지에서 부르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자, 그래서 생세 20년에 성경 현전만 숙독하고 세상의 형편은 모르는 중 더욱 음률이 어찌 알릴만한 선공, 아버지라고 써있어요. 아버지가 경주 부윤으로 계실 때 따라 내려갔더니 동원 앞에 천년된 오동이 있으되 속은 썩고 거죽만 남았다가 풍우, 비바람에 넘어져요. 선공이 검은고를 좋아하시고 본디 음료를 통하신 고로 장인을 들여 검은고를 만드니 천년지질이다. 천년의 어떤 바탕이 된다는 거죠. 소리가 맑아서 채옹이 초미금을 부러워 아니할지라. 이 초미금이죠. 채옹의 일종의 검은고 고사에서 나온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미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탈초자죠. 탈초자 눈썹 밑자인데 그 채옹의 검은고 고사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 나무 타는 소리가 들리고 오동나무를 이제 누가 태우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와서 검은고를 만들었다는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 또 쭉 나와요. 자, 176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더니 한 동자가 들어와 구경함을 청하건을 내어주니 보다가 당겨서 보니 그 소리가 요량해서 심리에 들려요. 그래서 동자가 화식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화식을 안 먹었다는 것은. 대추와 송엽, 소나무 잎만 먹고 밤마다 월하에 분이 달 밑에서 공이 본디 영민하고 인물이 출중한 고로 그 동자와 직이 상합하여 뜻이 합해져 있다는 거죠. 같이 있다가 하루는 간대였고 두 글귀를 지었어요. 요와 초락 진연소 났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요화라는 것은 쓸쓸한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초락은 처음 떨어졌다는 거죠. 진연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의 인연이죠.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거 미귀 천적요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욕거 가고 싶다는 거죠. 욕거 미귀 천적요. 그러니까 그 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늘의 어떤 고유한 상태로. 학이 등을 대고 맑은 바람이 불죠. 부진이죠. 부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천년일견, 천년에 한 번 보는 해동소, 해동의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런 퉁소 소리.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뭐랄까 말들이 상당히 어렵죠. 자, 177쪽에 그래서 문을 열고 일개 미인이 나와요. 이때 미인은 선녀를 가리키는 거죠. 인간의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177쪽에 이공이 급히 몸을 감추지 못해서 눈에 띈 바가 되니 미인이 놀라서 말하기를 선모의 말씀이 신기하기도 하다고 해서 그대 누구신데 이 지경을 범하였느뇨. 바삐 말하여 큰 죄를 면하게 하라. 났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78쪽으로 이제 또 가보면 거기 이제 7째 줄 정도 이윽고 도로 나와서 묻기를 인간으로는 18년 전에 경주지방에서 배웠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에 전하지 못한 국도를 어찌 속이냐 알겠느냐? 공이 말하기를 그러하거니와 어찌 아느뇨. 체란이 이제 도로 나와서 꿇어서 고할 선리라는 것은 이제 이게 신선선자에 외한 이자죠. 노자를 가리켜 노자. 상공이 오신 줄 몰라서 맞잡지 못했으나 죄송하다. 상공 곧 소비의 9일 뭐 이렇게 나왔죠. 상전이로되 천상 인간이 관리와 몰라보았고 신란 이건 이제 비난했다는 거죠. 용서하십시오. 방에 계시는 분은 벽도 낭낭이시다. 이게 이제 벽도라는 것은 뭐랄까 천상의 복숭아를 가리키죠. 벽도.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공이 말하기를 벽도 낭낭은 니이시며 그런 허황한 말씀은 내 본디 믿지 아니합니다. 말이 끝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할 낭군이 연하게에 윤겁을 지내시고도 그 고상한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반갑지도 아니하시니까 들어오소서. 이공이 얼른 보니 방 안에 구슬을 겹겹이 치고 향내가 진동한 가운데 일개 부인이 섰으되 세상에 없는 인물이죠. 몸에 5개의 구름이 어려요. 바로 볼 수 없어요. 마음에 희한하나 천성이 정대한 고로 도로 돌아서면서 말하기를 남녀 유별하거늘 어찌 그리 무례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낭낭이 찬연히 웃으면서 말하기를 낭군의 고집은 알거니와 하도 반갑고 희한하오니 체면도 던져주십시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래서 나와 손을 끌고 가거늘 이공이 괴히 여겨 들어가니 다시 사배하죠. 이슥간반 무지의 생면 남녀 언어 상통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내용에서는 뭡니까? 지금 179쪽에서는 본래 자신의 삶의 방식. 자, 이걸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낭낭이 말하기를 진세에 적강이라는 것은 이제 신선이나 선녀가 인간세상 내려오는 거죠. 28년 동안. 그러니까 28세가 된 거죠. 전세일은 아주 이지시도다. 첩의 이름은 도홍선이다. 또 하나는 유홍선이다. 첩은 서항모 반도 소임하던 여관으로 여자 관리죠. 남이 이르기를 벽도 낭낭이라고 했고 유홍선은 자중림 관음대사의 여관이니 남이 이르기를 유성군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쭉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0쪽을 보세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낭군의 칭호는 선리군이다. 노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 후는 천상 인간이 현격하와 연연한 회포를 이루지 못하거나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낭군이 경주에 갔을 때 첩이 보탑 동자, 나무로 만든 조그만 탑이죠. 동자 잠깐 보내 옥소를 시험했다가 때를 타서 낭군을 만나거든 퉁소로 유인하려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선녀와 이춘풍의 이제 어떤 그 신선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병치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또 쭉 나와요.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181쪽에 보면 181쪽입니다.
이공이 마지못해 바다 마시니 두 번째 단락. 향치가 진동을 해요. 실과를 맛보니 모두 기이하다. 인하여 두어 잔을 마시니 취하는 줄 모르는데 자연 마음이 활발하고 호응, 치흥이죠, 치흥. 술에 취해서 흥이 난다는 거죠. 막 이런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공이 순수리를 치며 말하기를 어찌 그라우며 전후생일은 제기하지 마라. 더욱 허황하다. 그래서 주홍을 못 이겨 그 옥수 여인의 손을 잡으니 조작원 낙신부는 종적이 맹랑하고 초양왕의 운우몽. 자, 남녀간의 결연이죠. 심정이 미흡하다. 위수 속에 누른 글씨로 구슬 낚시로 올가네. 강태공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거짓된 삶에 몰입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2쪽.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평양성내의 계명성, 이게 닭소리죠. 자자하고 동천의 새벽 샛별은 신광이 희미하다. 자, 빛이 좀 희미하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또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거기 180쪽이 마지막 줄에 보면 천상도 부부가 있어서 음양지리가 있는가? 견우직녀의 일을 문장이 꾸민 말로 알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녀와 인연을 맺은 것이다라는 의미니까 남녀 간의 어떤 결합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일을 어찌 알겠느냐 이런 얘기 쭉 나오고요. 그래서 서책을 대하니까 이제 그 선녀의 성음과 미목이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공이 유생이 되어 이름 무사했습니까? 이 모양으로 수작하되 어찌 의심이 있겠느냐. 남녀가 모양이 다르고 주야가 달라요. 군자는 가기 이기방, 가히 그 방식으로 속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홍유 양생을 실실 군자로 믿었으니 어찌 이로나 의심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춘풍이 다른 어떤 여자와 이제 결혼을 맺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작품들을 보면 이춘풍전 또는 지붕전, 지봉전, 그다음에 종욱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품에서는 뭐예요? 여색이 초월한다. 이건 이제 관념적이고 간섭적이고 규범적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속하게 타락을 하는 거.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방송 강의를 잘 들어보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